자, 이번 시간 수리 능력 검사 시간에 제일 첫 번째 강의인 기초 수리를 들어갈게요. 자, 2강 수리 능력 검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숫자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간단한 기초적인 숫자 계산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응용 수리 파트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정식을 구한다던가, 경우에서 확률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유형들이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자료 해석해갖고 주어진 표나 그래프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거나 틀린 것을 고르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이쪽 파트가 될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은 기초수리로 들어갈 건데요. 기초수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되게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난이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답을 고르고 넘어가시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133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부터 볼게요. 어떤 식이냐면요. 연산을 주고서요. 다음 세 자리, 그러니까 어떤 수를 더한다던가, 그러니까 세 수를 더한다던가, 두 수를 더한다던가 해서 연산들을 쭉 주시고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수 혹은 가장 작은 수를 고르는 문제가 돼요. 근데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를 고를 때 꼭 여러분들이 계산을 4개의 보기에 있는 그 계산들을 다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물론 그 숫자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때로는 끝자리, 1의 자리 숫자라던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아니면 100의 자리, 그러니까 최고 자리 숫자라고 하던가 100의 자리 숫자다 이런 것들만 판단을 가지고서도 가장 큰 수가 어떻고 가장 작은 수가 어떻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4개의 보기를 다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 추측을 가지고서 가장 답에 가까울 것 같다라는 값들을 골라서 걔네들만 계산하는 그런 형태로 시간을 줄이는 연습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물론 4개의 보기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한번 볼게요. 대표용 1번을 보시면요. 다음 중 가장 작은 수를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쭉 그냥 눈으로만 쭉 보셔도 1번 같은 경우는 500단위에 100단위에 29라는 걸 더해요. 대강 5하고 1하고 더하니까 600, 많아봐야 700쯤 되겠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그렇게 나와지시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900단위에다가 300단위 빼주시고 497이니까 한 500, 거의 500에 가까운 수를 빼요. 그러니까 1200 얼마쯤 돼서 거기서 500을 빼니까 얘는 한 700 얼마쯤 되겠구나 라고 추측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200, 300, 100대를 더해요. 그러면 한 600, 많이 하면 700 조금 안 될까? 이 정도로 머릿속에 추측이 가능하시잖아요. 4번도 마찬가지고요. 300, 700, 둘 다 340, 750이니까 대략 한 1100쯤 되는 값에서 240쯤 되는 값을 빼니까 얘도 한 얼마쯤 되겠구나. 800 정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추측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장 좀 작을 것 같은 값들만 먼저 골라서 계산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4번 같이 800 얼마로 시작할 것 같은 값을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600 얼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값들을 갖고 구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1번, 3번 중에서 여기선 1번하고 3번하고 계산을 해보시면 밑에 해설도 나와 있지만 1번 같은 경우가 712, 그러니까 700 중에서도 좀 작은 쪽에 700이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가 687, 700에 가까운데 600 후반대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긴 한데 그렇게 골라내실 때도 4개를 다 고르시지 않으시고 계산에 가까울 것 같은 값들만 골라서 보기에서 고르시면 조금 더 빠르게 푸실 수 있겠죠. 2번 같은 경우는요. 가장 큰 수를 고르는데 얘도 비슷해요. 앞에 있는 자릿수만 보시고 얘하고 얘 중에서 고르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설을 보셔도 알겠지만 비슷비슷한 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2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메모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도 가장 작은 수를 고르라고 했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질문을 빠르게 스캔을 해보시면 되는데 작은 거잖아요. 네, 1번 보세요. 1하고 3이에요. 그러니까 100 얼마와 300 얼마예요. 더하면 한 400에서 500 정도 사이 숫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그러니까 100 얼마에 789, 그러니까 700단위예요. 둘을 더하면 한 800에서 900이에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를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없다는 얘기죠. 3번 같은 경우도 300에서 500, 300, 500 더하면 한 8, 900쯤 되겠다. 얘도 계산할 필요가 없죠. 4번 보시면 400단위, 100단위니까 둘을 더하면 한 500 얼마쯤 되겠네? 아,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건 1번, 4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가 198 더하기 347이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가 435 더하기 134니까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건 545가 나올 거고 뒤에 건 569가 나오니까 아 답은 1번이구나 고르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다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2번 같은 경우 가장 큰 수를 고르라고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요. 보세요. 900에서 700 빼면 200 얼마거든요. 1번 같은 경우 굳이 계산할 필요가 정확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패스를 해서 넘어가면 2번 같은 경우가 700 얼마쯤이 나올 거다. 7, 800이 나올 거다. 그 다음 3번이 700, 그러니까 한 6, 700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4번이 한 8, 900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계산도 안 하고도 사실 4번이 답이겠구나라고 느낌이 오시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10의 자리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2번하고 4번 중에서 골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는 숫자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기 때문에 바로 그냥 4번이 답인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4번에 977 나오죠. 합하시면 그게 가장 큰 수가 될 거고요. 이렇게 바로 고르실 수 있는 거는 그 중에서 가장 가장 크다, 가장 작다라는 게 근사치로 보이는 경우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꼭 나는 정확한 답을 요구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답을 합했을 때 얼마다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를 고르는 문제니까 말 그대로 골라내시면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유형은요. 자, 빈칸에 수를 넣는 거예요. 뭐 이거 연산을 갖다가 순서를 어떻게 이항을 시키고 이런 개념들만 좀 아셔도 어렵지 않겠죠. 대표형 2번을 볼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74에다가 괄호 안에 있는 수를 더하고 12를 뺐더니 98이에요. 그러면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니까 98에서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98에서 74를 빼시고 거기에다가 12를 더하시면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 유형 같은 경우 문제가 이걸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실제로 이항하는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74 더하기 12까지 하셔야 돼요. 원래는요. 이걸 계산해서 이 값을 구하라 했지만 예를 들면 뭐 끝자리만 보고도 보기의 지문을 훨씬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 빼면 끝자리가 4로 끝나잖아요. 4에서 2를 더하니까 끝자리가 6이겠구나. 여기서 끝자리에 해당되는 게 2번하고 4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끝자리만 가지고도 답을 골라내실 수 있어요. 물론 6인 값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끝자리만 가지고서는 계산이 안 되니까 조금 더 그 다음에 10의 자리까지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끝자리가 다 다른 경우들은 1의 자리만 가지고도 계산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요령으로 갖고 접근을 하셔도 돼요. 3번 같은 경우가 어때요? 131에서 73을 빼고 더하기 괄호를 했더니 104더라잖아요. 그럼 일단 131에서 73부터 빨리 빼시면 돼요. 58이잖아요. 58에다가 더하기 괄호를 했더니 104더라. 58에다가 괄호 했더니 104더라. 104에서 58을 빼시면 46 나오죠. 4번 보실게요. 4번에서 괄호에서 244를 빼시고 그다음 103을 뺐더니 187이 됐대요. 이거야말로 1의 자리만 가지고도 계산을 하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4를 뺐고 3을 뺐어요. 그럼 결국에 7을 뺐다는 얘기죠. 7을 뺐는데 7이 됐어요. 끝자리가 얼마여야 돼요? 14. 그러니까 4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럼 4로 끝나는 값이 1하고 4가 남아요. 이 중에서 200, 100을 뺐는데도 100 얼마가 될 수 있는 건 1번이 아니라 4번인 534구나 라고 계산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그렇게 추측을 해서 푸는 문제를 푸는 게 더 헷갈리신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산수도 그대로 반대로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187에다가 244를 더하시고 103을 더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534를 정확하게 구하시는 방법도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위 자리에 주목을 하셔서 빠르게 골라서 넘어가시는 방법이 쉬우신 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본인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똑같은 시간 안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고르시는 얘기들을 드리기 때문에 1회 자리에 대한 얘기들도 언급을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자, 대표용 세 번째 볼게요. 대표용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빈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호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빈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연산을 하셔서 빈칸 안의 값을 유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용 2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게 접근을 하셔도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대표용 3번을 보시면 35에 29 괄호 5를 한 값을 하시고 어떤 연산을 한 걸 그렇게 연산이 되시고 거기다가 3을 뺐더니 177이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시느냐? 29와 5 사이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29와 5 사이에 어떤 연산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뭐부터 하시면 돼요? 29에서 가로한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177에서 35를 빼고 3을 더한 값이니까 145겠구나가 나오죠. 그럼 29에다가 5를 어떻게 하면 145가 나오겠어요? 곱하셔야죠. 그렇게 먼저 다른 연산들을 먼저 다 하시면 돼요. 5번 같은 경우도요. 3에다가 괄호 15를 했는데 거기다가 4 곱하기 13을 했어요. 근데 97이래요.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고 3에다가 괄호한 3 괄호 15인 연산은 얼마냐? 4 곱하기 13, 52를 갖다가 97에서 뺀 값. 그러니까 97 빼기 52를 하시면 45가 되죠. 자, 3에다가 15를 어떻게 하면 45더라? 바로 괄호 곱하기구나. 이렇게 연산을 들어가시면 돼요. 나머지 연산을 먼저 빨리 계산을 하시란 얘기죠. 132 빼기 48 괄호 504. 그게 4 곱하기 147. 자, 4 곱하기 147 빠르게 하시면 588인데 자,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137에서 얘네를 어떻게 했더니 588이 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588에서 일단 132를 빼세요. 그럼 빼면 456이죠. 자, 48과 504를 어떻게 하면 456이 나오느냐? 504에다가 48을 빼시면 456이 나오죠. 그럼 더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필요한 연산들을 반대로 적용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예상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만 충분하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자라는 얘기죠. 1번 같은 경우 볼게요. 다시 보죠. 가장 작은 수를 고르시오 하는 문제였죠. 1번, 2번, 3번, 4번이 같은 유형인데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를 고르는 유형. 1번 같은 경우를 쭉 보시면 자, 얘네 보시면 100 얼마, 300 얼마, 94니까 거의 10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00 얼마쯤 되는 값들, 2번도 그러시고, 얘네는 보니까 크게 숫자가 차이가 아주 심하게 나지는 않아요. 2번도 200 얼마에서 500 얼마에서 200 얼마를 빼면 500 얼마쯤 되겠네? 이렇게, 대강 유출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연산을 다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번 같은 유형은.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고, 내가 보기 4개에 있는 모든 지문을 다 풀어야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중에 골라낼 수 있는 건가를 빠르게 스캔하실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1번 같은 경우는 이거 연산 다 해야겠다. 그러니까 빨리 판단이 되시면 빠르게 계산을 하시면 되죠. 이거는 1번이 589, 2번이 617, 3번이 630, 4번이 595니까 작은 수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애써 계산 다 하시고 나서도 작은 수 고르라고 했는데 큰 수를 고르신다던가 착각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가장 큰 수를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이것도 비슷한 값들을 위주로 되어 있어요. 900얼마에서 100얼마 빼고 300, 그러니까 100얼마를 또 빼면 한 700얼마가 될 거고, 나머지 애들도 600에 200에 200을 뺐으니까 6, 700쯤 될 거고, 이렇게 축축이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크게 숫자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4개의 지문에 있는 보기들을 다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자, 네, 3번 같은 경우 한번 잠깐 보실까요? 가장 작은 수를 고르라고 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추측이 가능하신 문제들인데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1번 같은 경우가 100얼마에 400얼마, 200얼마니까 다 계산을 하시면 한 8, 900쯤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눈을 쭉 봤을 때 크기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계산을 직접 하시는 게 되는 거고, 그거는 특별한 요령이 필요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습들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받아 올리고 받아 내릴 때 자꾸 틀린다던가 그런 연습들, 급하게 푸실 때, 그럴 때는 그런 연습들까지도 체크를 조금 하셔야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수를 고르는 유형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접근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가장 큰 수를 고르라고 했는데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800얼마에서 200얼마, 400얼마를 빼요. 그러면 800얼마에서 600얼마를 빼는 거거든요. 한 100, 200 사이에 있는 숫자일 거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2번 같은 경우가 200얼마, 400얼마니까 600얼마거든요. 거기서 500얼마를 빼니까 한 100얼마쯤 되겠구나 추측이 되죠. 4번 같은 경우가 100얼마에다가 200얼마를 빼고 200얼마를 더하는 거니까 결국에 100얼마쯤 돼요. 아, 얘도 100단위대가 되겠구나 라가 될 수 있는데, 5번 같은 경우가 보시면 500단위에서 200얼마, 100얼마를 빼시는데 그 빼는 숫자인 200얼마, 100얼마가 200초반, 100초반이에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수를 빼기 때문에 받아내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0에서 한 300얼마를, 그러니까 300 정도를 빼는 거니까 한 얘는 200쯤 되겠구나라고 추측이 되시고, 그걸로 바로 3번을 고르셔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숫자 차이가 좀 크게 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정확하게 구하지 않으셔도 구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나는 불안하다, 난 정확한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4개의 보기의 지문을 다 계산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빠르게 계산하는 연습들만 조금만 체크를 해주세요. 1번에서 4번 같은 경우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계산을 하거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부터 볼게요. 다시. 185에다가요. 아까 괄호 안에 연산 집어넣는 연습이 있었죠? 자, 이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4 곱하기 괄호가 뭐라는 얘기예요? 493에서 185를 빼는 거다 라고 빨리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값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기 4를 하면 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빼시면 뭐 308쯤 나오죠. 그러니까 4로 나누시면 77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보시면 되겠고요. 순서를 어떻게 넘기는지 이항시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를 갖다가 보시면 되는 문제들이니까 요 연산 순서들만 바꾸시는 부분들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덧셈 뺄셈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야말로 6번 같은 경우야말로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는, 뭐냐면 1의 자리만 보셔도 돼요. 6번을 보세요. 덧셈 뺄셈 밖에 나와 있지 않고요. 보기에 있는 지문에 1의 자리들이 다 달라요. 그럼 이건 빠르게 7하고 9를 더하시면 어떻게 돼요? 16이죠. 6에서 뭘 빼면 3이죠? 3을 빼야 3이죠. 그러니까 1번이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라는 거죠. 7번 같은 경우 보시면 자, 183, 309를 더하래요. 그리고 곱하기 괄호를 했더니 123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산을 하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123 나누기, 그러니까 얘에다가 네모, 그러니까 모르는 미지수를 곱했더니 123이 나왔다는 건 123에서 얘를 나누면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면 계산을 하시면 되고, 계산하시면 0.25, 그러니까 3번 나올 거고요. 8번 이 경우도 비슷해요. 이 경우도 보시면 자, 56에다가 괄호를 더하시고 곱하기 5 곱하기 13을 뺐더니
382래요. 그러면 이 네모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382에다가 5 곱하기 13이죠? 5 곱하기 13 얼마예요? 65죠. 65를 더하시고 56을 빼시면 되죠. 이거 한꺼번에 뭐 하시면 얘네 둘만 계산하셔도 돼요. 이거 두 개 빼시면 9죠. 9를 더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391 하시면 되죠. 자, 9번 보시면, 그러니까 9번부터는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보기에 주신, 그러니까 처음에 드린 그 지문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 보기 답과 같은 것은 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보기부터 계산을 하셔야 돼요. 9번 같은 경우가 5 곱하기 3, 4 곱하기 14. 그럼 계산하시면 15 더하기 52니까, 네, 56이니까 71이죠. 다음 중 71인 것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빠르게 보시면 되는데요. 1번 31, 38, 2. 그럼 38에 2를 더하면 40, 40에 31을 하면 71. 아, 바로 71이 첫 번째 나오죠. 바로 패스하시면 되고요. 10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 주어진 숫자를 보죠. 15 곱하기 2.4니까 3.6 나올 거고 거기다 3.85를 더하시면 7.45겠구나. 그럼 다음 중 7.45를 고르시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1번부터 4번까지 빠르게 하시고 7.45를 찾으시면 되는 그런 유형이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특별한 요령이 필요하진 않고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은 계산을 하신다. 끝자리들이 다른 경우들의 끝자리들 갖다가 이용을 해서 풀 수도 있다. 뭐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줄이신다.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11번 분수인데 여러분 11번 같이 분수가 나오면 너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분수도 마찬가지로 약분할 거 중간중간 계산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자, 보기에 8분의 3 나누기 14인데 이거 제가 그냥 9분의 14 곱한 걸로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약분이 되는 경우들은 약분을 바로바로 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12분의 5 더하기 12분의 7 12분의 10이니까 답은 1이네요. 보기에서 준 게 1이에요. 그럼 다음 중 1이 나오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것들을 쭉 계산을 하시면 되고 답이 4번이 7분의 8 빼기 7분의 2니까 7분의 6이고 7분의 6 곱하기 6분의 7이니까 얘는 답이 1 나오죠. 그래서 4번이 답인 거고요. 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약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약분하시면 되겠고 덧셈 뺄셈인 경우에는 통분하셔야 되는 거죠. 통분하실 때 분모 분자의 숫자 똑같이 곱하셔야 되는데 가끔 급하게 막 곱하시다 보면 눈에 익는 숫자들을 먼저 곱하신 경우들인데 그러지 않게끔 꼼꼼히 계산을 하시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 12번, 13번, 14번 유형들도 보시면 계산 결과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예요. 자, 계산 결과가 다른 한 가지라는 얘기는 4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1번부터 푸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1번부터 숫자를 계산을 하셨을 때 1번, 2번이 다른 경우가 가장 빠르게 고르실 수 있는 문제인 거죠. 1번, 2번이 보기가 다르다면, 답이 다르다면 그렇다면 3번에서 바로 결정이 되잖아요. 자, 예를 들면요. 12번 한번 볼게요. 계산을 하는 데는 어차피 왕도가 없으니까 계산은 하시는 게 맞는데 12번에 여러분들이 1번을 계산을 해보시면 209 빼기 183 빼기 22가 10이다라는 게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2번을 해보시면 33 곱하기 4 빼기 119 더하기 2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계산을 해보시면 15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까지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두 개를 보시면 두 개에 뭐가 달라요? 1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는 3번을 보시고 3번의 1의 자리만 보셔도 괜찮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8 곱하기 4를 계산을 하시면 이게 7.2니까 7.2에서 2.2를 갖다가 빼시면 5. 그럼 5, 3, 15 해서 끝자리 5, 바로 해석하셔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로 3번에서 답이 결정이 되죠. 1번이 답이 다르다라는 거. 자, 13번 보실게요. 13번 같은 경우는요.
13번 경우에도 1번 계산하시고 2번 계산하셔서 각각 728, 748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아, 그럼 얘네는 끝자리가 둘이 같아요. 10의 자리까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가 1번, 2번 지문에서 그러니까 보기에서 바로 나오죠. 그래서 1번, 2번 보기에서 바로 체크를 하시고 아, 어쩔 수 없이 얘는 계산을 해야겠구나 하시면 3번까지 계산을 하시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것도 1번, 2번을 계산을 하시고 3번을 바로 보시면 돼요. 공교롭게도 12번, 13번, 14번 문제들이 다 1번, 2번 안에서 답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만약에 1번, 2번까지 답이 같고요. 3번까지 같으면 굳이 4번 계산할 필요 없이 4번은 답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기는 4개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많이 풀어봐야 3개까지만 푸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번까지도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15번부터 시작해서 18번까지의 유형이 아까 괄호 안에 들어가는 부호를 고르시오 하는 문제 유형이었죠. 그럼 15번을 보시면 자, 169 괄호 13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다? 226에서 208을 빼고 5도 뺀다 라는 거죠. 그럼 계산하시면 18에서 5 빼면 13이 되네요. 169 괄호 13이 되려면 얼마예요? 13 곱하기 13이 169니까 여기서 나누기가 되겠죠? 16번 볼까요? 3에 괄호하고 7이죠. 지금 제가 이 연산들을 해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자, 내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저랑 같이 빠르게 넘겨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513에서 4 곱하기 123을 빼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구나. 4 곱하기 123이 얼마냐? 계산을 하시면 되죠. 해서 답은 21이 나와야 하고 아 21이면 3하고 7로 만들 수 있는 건 곱하기구나. 판단을 바로 빨리빨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131에다가 더하기 248 괄호 59 했더니 320이라는 거죠. 그러면 248 괄호 59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값이 320에서 131을 뺀 얼마? 189네요. 그러면 248에서 59를 어떻게 하면 189가 되죠? 아, 바로 빼기가 눈에 보이시죠? 자, 18번도 마찬가지 48 괄호 2는 플러스 72 3 곱하기 4 곱하기 8 그러면 얘는 이 값 어떻게 나오느냐? 3 곱하기 4 곱하기 8이죠? 3, 4, 12, 12 곱하기 8이니까 96 96에서 72를 뺀 얼마? 24가 요 괄호 안의 값이니까 아 나누기 들어가겠구나. 바로 보시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18번까지 요령들은 요령이라고 할 게 아니라 계산 연산을 거꾸로 적용하는 방법들을 빠르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더하기가 적용이 되어 있을 때 빼기로 가시면 되고 곱하기가 적용이 되어 있을 때 나누기로 가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유형들이니까 크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하시는 연습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19번부터의 유형이 어떻게 보면 요령이 좀 필요한 문제들인 거죠. 자,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식을 주고 네모칸을 갖다가 비워두고 난 다음에 실제로 구하라고 하는 건 x값을 구하시오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시냐면요. 이런 문제는 자, 끝자리 좀 계산하기 편한 1의 자리나 이런 것부터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모랑 7을 곱했는데 끝자리가 3으로 끝나요. 7단 중에 그러니까 곱하기 7을 했을 때 3으로 끝나는 거는 딱 하나죠. 9, 7에 63. 그럼 9, 7에 63이니까 6이 올라가요. 그러면 4, 7에 28이니까 28에다가 6 더하시면 얼마가 돼요? 343이죠. 자, 그럼 343이라는 게 채워지고
그 다음 여기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49에다가 뭘 곱했는데 90 몇이래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값이 2라는 게 바로 추측이 되시죠? 그럼 49 곱하기 2를 하시면 98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x값 구해지죠. 4하고 8하고 더해서 자 12해서 올라가고 받아 올려서 13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면 x값은 2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끝자리라던가 연산을 보셨을 때 바로 빠르게 판단하기 쉬운 애들부터 연산을 보시면 된다는 거. 20번은 한번 나눗셈이거든요. 좀 전 건 곱하기였지만 이번엔 나눗셈이니까 나눗셈도 한번 볼까요? 1780을 네모 7로 나눈대요. 그랬더니 자 6이고 160 네모래요. 볼까요? 자, 6, 7, 6, 4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첫 번째 네모는 구할 수 있죠. 2라는 거. 그럼 42니까 4가 올라가는데 16이에요. 그럼 4가 올라가기 전에 12라는 얘기죠. 6에다 얼마 곱하면 2 곱하면 10이죠. 아, 그럼 여기가 채워졌고 여기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네모칸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나누는 수도 나와 있고 하니까 이 다음에 몫을 구하거나 하는 방법들은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죠. 8에서 2를 빼면 6이니까 160 안에 27이 몇 번 들어가는지 보시면 되는데 5번, 7, 5, 35에 100이니까 135 빼주시면 이 경우에 받아 내려지는 거 계산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5에서 3 빼시면 얼마죠? 2죠. 그래서 x값에 해당되는 값은 2 고르시면 돼요. 21, 23, 그러니까 21, 22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 네모칸에 있는 값들을 구하시는데 아까하고 다른 건 아까는 이제 네모칸을 비워두고 계산을 해서 x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는데 21번에서 22번 같은 경우는요. 그 네모칸에 해당되는 값을 다 구해서 더하래요. 그런 문제로 살짝 변형이 됐어요. 어차피 비어져 있는 문제인 건 똑같은데 자, 그럼 볼까요? 7에다가 뭘 더하면 8이에요? 1이죠. 그리고 8에다가 뭘 더하면 2로 끝날 거예요. 12가 간다라고 생각하고 4가 들어가면 되죠. 3에다가 뭘 더하면 2로 끝날까요? 자, 3에다가 9를 더해야 1을 올리고 12가 되는 거죠. 2가 되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은 4 더하기 9 더하기 1인 14를 보기에서 고르시면 돼요. 22번은요. 3, 네모, 5, 6, 1, 2, 네모, 9 빼시고 네모, 9, 4, 네모 하시면 되죠? 이 경우에도 자 보실까요? 6에서 9를 빼면 얼마예요? 16에서 9를 빼는 거죠? 자, 4 받아내리고 16. 16에서 9를 빼시면 7이죠? 4에서 뭘 뺐는데 4가 될까요? 0이겠죠? 그 다음에 빼는데 2를 뺐더니 9가 됐다는 건 얼마예요? 자, 얘도 똑같이 받아내려서 얼마? 11이어야 2를 뺐을 때 9죠. 2하고 9 더하면 11이니까 2에서 1을 빼면 1이죠. 그래서 네모칸 안에 들어갈 값들은요.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7이라서 답은 9 되겠네요. 자, 23번, 24번 문제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있는 좌측 연산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연산에 해당되는 값들을 고를 때가 이 23번, 24번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같은 경우들은 한 군데가 비어 있잖아요. 괄호에 들어가 있는 부호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비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연산을 좀 하시고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숫자들만 나열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부호를 갖다가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값에 뭐 부호를 고르시오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그냥 무작정 다 해봐야 하느냐,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다른 문제에 비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되게 빠르게 풀릴 수도 있는데 눈에 바로 보이실 때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 거죠. 몇 개의 부호를 넣어보시고 조정을 좀 해보셔야 되는 문제들이니까요. 근데 23번도 그렇고 24번도 그렇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문제를 쭉 보세요. 3하고 8하고 2하고 3을 주고 18을 줬어요. 이렇게 줬는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지금 여기 동그라미에 들어가야 되는 기호가 뭐냐를 물어봤는데 그냥 쭉 보세요. 3, 8, 2, 3 다 더하면 얼마예요? 16이죠. 그러니까 18이 나왔다는 건 얘네는 덧셈만 가지고나 덧셈 뺄셈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곱하기나 나누기가 들어가지니까 쉽게 일단 곱하기부터 접근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3하고 8하고 곱해서 24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8이면 24, 18, 그럼 난 6이 필요한데, 2하고 3하고 곱해지면 6이네? 그럼 2를 빼주면 18이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서, 여기가 다 해서 들어갈 이 안에 곱하기, 더하기, 빼기라는 건 어차피 숫자가 작아지는 거고, 더해지면 숫자가 커지는 거고, 곱해도 숫자가 커지는 거죠. 나눴을 때는 보통 숫자가 작아지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넣어볼 때 조금 더 빠르게 넣어볼 수 있는 숫자인 거죠. 24번 같은 경우도요. 3, 네모, 14, 동그라미, 2, 세모, 4 했더니 31이 나와요. 그냥 보셔도 알겠지만 3, 14, 2, 4 다 더하면 얼마예요? 얘네 19, 20, 2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1을 만들려면 절대로 덧셈만 가지고서는 30일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숫자에. 결과적으로 여기 안에는 곱하기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30일에 가까운 숫자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14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14 앞뒤에서 곱하기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4에다가 3을 곱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42예요. 그럼 42가 되면 그거를 2와 4로 30일까지로 가는 게 너무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2하고 4를 갖다가 곱해서 8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42에서 8을 빼면 그리고 여기를 빼도 그렇게 해도 답이 나오시겠다. 42, 8 빼면 34쯤 되죠. 30일이 도달이 안 돼요. 이건 안 되겠구나. 어차피 얘네 둘을 더해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서 그걸 빼는 것 값도 안 될 거면 3은 너무 큰 값인가 봐요. 그럼 그 다음엔 얘를 곱해보는 거죠. 얘를 곱해보시면 28이 나오잖아요. 그럼 28에다가 3 하면 31인데 우리는 31이 그러니까 28에다가 3을 갖다가 더하고 4를 빼면 30밖에 안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28을 가지고서는 여기다 하면 얘 갖고 처리가 안 되니까 30일이 안 되겠네. 그럼 이것도 아니면 어디서 곱하기가 되시면 되냐면 자 여기를 곱하시고 여기를 나누시면 실제로는 얼마가 곱해지는 거죠? 2가 곱해지는 거죠. 아까 우리가 14에다 2를 곱했더니 28이었어. 그럼 28에다 3만 더하면 31인데 4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2하고 4를 세트로 처리하시면 돼요. 나누기 2 하시고 곱하기 4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8이 되는 거고 거기다 3을 더하면 31이 되는구나 라고 계산하시면 되죠. 문제에서 물어본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기호는 그러면 나눗셈이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분명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들에 비하면 소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때로는 바로 보이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넣어보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접근을 하실 때 어떻다? 갖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서 어느 부분에서 곱해야지 숫자가 되느냐. 그 근사값이 근처에서 뭐 어디에다 곱하기를 하는지 어디다가 빼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숫자 비교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25번, 26번은요. 요령이 좀 필요한 문제죠.
자, A하고 B하고 크기의 비교를 해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밑에 분모를 보시면 3, 5, 2, 15죠. 다 뭘로 가시면 돼요? 30으로 가시면 돼요. 다 30으로 갔다 생각하고 70, 30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곱하기 6 하시면 돼요. 해서 94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30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15, 15로 곱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45 그리고 2를 곱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64 계산하시면 109. 자, 숫자 누가 커요? B가 더 크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어차피 분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물론 30분의 1을 다 쓰셔도 되지만 양쪽을 다 똑같은 분모를 만들어 버리시고 나면 분자들의 계산들만 가지고도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26번도 보시면 어떻게 요령이 들어가냐면 26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수 같은 걸 배울 때 학생 때 했던 유형들이에요. 자, 전혀 미세에 해당되는 애들이 공통점이 없는 거죠. 이래놓고 크기 비교를 하라고 할 때는 자, 미수를 갖게 할 수 없다면 지수를 갖게 하시면 돼요. 지수를 어떻게 갖게 하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잖아요. 그럼 둘은 얼마를 공통으로 갖고 있죠? 3을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지수 법칙 중에서 이었던 걸 이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의 9제곱을 얼마? 2의 세제곱의 세제곱으로 분리를 시키시면 8의 세제곱이죠. 자, 그럼 당연히 11의 세제곱과 8의 세제곱 중에서 누가 커요? 11의 세제곱이 크니까 A가 B보다 더 크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수리능력 검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난이도가 절대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약간의 이런 유형이 있구나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조금이라도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